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인이 정관을 만났을 때 설명해 보겠습니다. 편인이 정관을 만나면 정관이 설됩니다. 이제 정관의 왕세를 판단해야 하지만 편인은 정관의 정기를 설해서 도탄에 빠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편인이 정관을 설하면 복이었던 것이 화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위복 그러는데 편인이 정관을 설하면 전복 위화가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쁜 일이 있었으면 나중에 고통이 찾아온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인이 관을 설하면 이제 서서히 복이 돌아서서 화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쁘고 그 다음에 슬퍼지고 그러면서 인고의 세월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편인이 정관을 설하면 노력에 대한 대가가 결과가 없고 주변 여건, 내 직업 환경,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남편의 쇠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편인이 정관을 설하면 노력에 대한 결과가 부실하고 또 내 주변의 환경, 남편의 환경이 쇠락하게 된다. 그래서 늘 하는 표현이 편인이 정관을 설하면 형시 1등 하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시험에는 불합격. 네. 또는 임시직, 직장을 정규직을 할 수 없고 비정규직을 하고요. 계약직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남편의 부실 또는 내 직장의 부실이 남자든 여자든 찾아오고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옛날에는 항상 월급을 다 못 받고 그만두고 또는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공사대금을 끝까지 못 받는 공사대금이 연체되는 그런 일들이 다 편인의 관설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편인이 정관을 설하면 그 정관을 설하는 행동 자체를 내가 또 합니다. 그래서 관을 설하는 것이니까 관의 것을 또는 조직의 것을 횡령을 하거나 빼돌리거나 직장을 다니면 그만두거나 또는 이제 정관을 설하면 유산을 탕진하기도 하는 것이 편인의 정관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탕진할 때 이제 자기가 받은 유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벌어온 것들도 편인이 정관을 설하는 남자들은 아내의 것도 이렇게 가져다가 설하는 경우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이 편인을 설기하면 각종의 그런 횡령이나 그 관의 돈을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관급 횡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이게 다른 말이 생각이 안 나고요. 관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들이 다 편인이 정관을 설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이제 뭐 세무사나 구조조정을 하는 것들도 역시 편인이 정관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대출을 거래해 주는 사람, 대출 브로커라고 할까요? 또는 이제 뭔가를 대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행 업무에 누군가의 일을 대행하는 그런 것들도 역시 정관이 설하는 것입니다. 또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또는 법망을 피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편인이 정관을 설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 사업을 하는 것도 편인이 정관을 설하는 그런 일입니다. 또 뭐 이제 아가씨나 남자를 이용하는 그런 성산업을 하는 것, 또 약자나 아주 막 급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이것들도 다 이런 것 형태도 다 편인이 정관을 설하는 것입니다. 편인이 정관을 설계하면서 일관을 생해주면 그러면 이제 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의 틈새를 이용하고 또는 관공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금을 안 내는 수법 등으로 이제 법을 위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을 설한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편법이나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그렇게 관공서의 정보를 빼돌려서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전부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생관이 된 왕성한 정관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관이 재생관이 됐다. 재생관이 된 정관. 그러면 이제 정관이 생을 받았으니까 왕성한 정관입니다. 그런 정관을 편인이 설화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편인이 설화. 네, 편인이 설화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관공서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주에 정관이 재생관을 받고 그리고 편인을 설화하면 그러면 위에 있는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그냥 관찰하는 사람들하고 정반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의 왕세를 보아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정관이 재생관이 되느냐, 재생관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범법을 하느냐 아니면 범법자를 감시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생관으로 관이 왕하면 그러면 이제 편법, 불법, 범법을 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재생관으로 관이 왕하고 편인을 설하면 그래서 감사원 이런데요, 정보원, 국정원, 뭐 경찰서 또는 전략가, 마케팅, 조사팀 이런 직업에서 1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또 환경감시 또는 보건감시, 공항감시 등의 직무에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주를 지금 쓰고 시작해야 되는데 잘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신금이 임신시에 태어나서 굉장히 잘생긴 사주를 볼게요. 이제 이렇게 대우는 2개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가을생으로 봅니다. 추절의 이제 수화를 살펴보면은 추절은 을목이 정화를 인하하고 그리고 경금을 재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로 유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토와 미토가 추절에 이 수화를 중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보시다시피 추절에 필요한 수화를 갖추고 그리고 기토와 미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절에 이 수화가 성립이 되면 인간이 풍요롭게 살기 위한 그런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재화가 있죠. 재화나 또는 요즘은 정보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추절의 수화를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병화가 있고 또 진중에 계수가 있습니다. 이 병화계수는 이제 춘하절의 수화이죠. 근데 이분이 진토가 있으니까 이제 하절에 수화를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추절에 인간의 풍요를 위한 그런 재화나 정보 등을 생산하는 그런 적성과 함께 또한 병화계수가 진토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절의 수화를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통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추절의 정화임수와 하절의 병화계수가 만나서 통섭을 이룹니다. 그러면 학문과 산업의 조화, 지식과 기술의 조화, 인문학과 과학 또는 이론과 실천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절을 이끄는 이 강력한 진토가 있어요, 사주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진토의 하절의 병화계수를 무시하지 않고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운으로 봐도 병화가 오고 하니까 하절의 기운이 왕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공을 문과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문과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임의 통섭의 기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인 활동력과 실천력을 갖추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굴 보시면 신금이 미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투관을 했죠. 그럼 병화가 투관하고 병화가 이렇게 자기 계절에 미토가 근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분을 정관격으로 봅니다. 네, 정관격이고요. 병화가 투가 돼서 정관으로 봅니다. 그러면 병화가
바로 탁 봤더니 상관이 투관했죠. 그래서 이제 상관, 견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관경관입니다. 이렇게 상관이 경관을 하면 바로 정인이 구신이 되죠. 정인이 구해야 됩니다. 정관을. 그죠? 근데 정인이 구신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정인이 진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신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보다 뛰어난 정신력을 갖추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나의 격인 병화를 상극하고 있으므로 정인으로 내가 저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살려야겠다는 정신력이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인이 상관 폐인에서 관을 구합니다. 그럼 이제 국가 자격점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격은 재성이 이제 상신이에요. 재성이 있죠. 그래서 현재가 천간에 투관했습니다. 투관했으니까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이 사람 자체의 자질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상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용신이 있잖아요. 정인을 용신으로 쓰는데 이 용신이 지금 구신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신, 정인이 일단 용신. 정인이 용신이니 관인상생합니다. 관인상생에서 관인상생하면은 자기가 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학습해서 관의 임무를 부여받고자 합니다. 이것까지가 관인상생이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관 폐인까지 하죠. 이렇게 상관을 견제해서 상관 폐인도 하면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하게 국가에서 임무를 부여받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서 국가 자격증 을 얻거나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것 아니면 제도권에 도전해서 자기의 계급을 그냥 관인상생보다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정관격이 정인을 만나서 상관경관하고 있는 상관을 폐인하고 관인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이세요. 네. 그래서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이니까 일단 이제 상관 폐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정관격이 상관 폐인하고 그러면서 관인상생을 하지만 사주에 보시면 편인이 왕하죠. 편인 완강합니다. 편인이 완강하면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재생관을 해야 재성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인상생을 하고 있지만 편인이 완강하기 때문에 재성을 설하게 돼서 재생관을 해야 합니다. 재생관이 아주 필요합니다. 네, 사주에 보시면 그런데 현재가 투관해서 재생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관을 잘 하고 있죠. 그러면 편인이 정관을 관설하는데 재생관으로 정관을 다시 보호하니까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해치거나 범법행위를 하는 편법을 일삼는 범법자를 색출하는 그런 곳에서 범법자를 처벌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정보나 조사, 감사, 감찰, 감독 그런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지금 경찰 고위직인 거죠. 마지막으로 정관격은 재생관을 봐야 그 사람의 지위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를 지위와 계급의 높이를 이제 감명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대운에 초년 대운에 이제 근황이 왔지만 전체적으로는 근이 없죠. 그래서 근황 대운이 지나고 원국이 이제 신약하니까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오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관을 설하고 재생관된 정관이 편인을 설화하면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